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제 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인데 그것도 정책이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트럼프발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대처하지 않으면은 국내 정치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쟁에 도태될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선진국에서 자라온 세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의 저런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을 따져봤을 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처음 이 상황을 접해가지고 충격파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의 관세 전쟁을 벌일 때 같이 연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구미나 이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단들에서 빠져나간 생산시설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했는데 이번에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센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곳으로 이전한 한국 기업들이 큰 낭패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생산기지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지원책을 펼쳐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관세나 이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 같은 데서도 우리가 공급망 체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느냐가 갈수록 핵심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몇 가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고요. 대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러 가지가 되어가지고 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세 전쟁 잘못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요 상품의 공급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만약 미국에서 결정하면은 한창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엔비디아나 AI 관련 기업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핵심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결국은 우리는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한 과학기술 경쟁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공부하는 대한민국, 연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